나는 오늘 진료실에서 평소처럼 아주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머리가 빙빙 돈다며 찾아오는 어지럼증 환자들을 진단하고 고쳐주는 것. 그게 18년 동안 내가 해온 일이다. 환자들의 눈빛만 봐도 어지럼의 원인이 뭔지, 이석증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내는 베테랑이 바로 나였다. 그런데 방금 점심시간에 누워서 쉬다가 일어나려고 고개를 돌린 순간 세상이 왜 이럴까? 갑자기 천장과 바닥이 뒤집히고 세상이 사정없이 돌기 시작한다. 이게 바로 그 이석증이구나. 어지러운 와중에도 휴대폰으로 내 눈동자 떨림을 확인하고 있다. 이게 내 직업병이다. 당황스럽다. 무섭다. 아주 많이 당황스럽다. 평생 환자들에게 어지러워도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던 내가 정작 점심시간에 이석증이 걸려서 오후 진료를 못할 것 같다. 머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럼이 다시 시작된다. 여러분, 이런 어지럼 느껴본 적 있으세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흔한 건 뭐냐? 바로 이석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석증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그건 여기 모형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방구리관 모형이거든요. 우리 귀 안쪽에 양쪽 방구리관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이 방구리관은 이제 물이 차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거나 고개 숙이거나 할 때 이 물의 흐름이 생기겠죠. 이 물의 흐름을 여기 안쪽에 있는 이제 센서 세포가 있어요. 센서 세포가 그 흐름을 인지해서 우리가 눈 감고 있는데도 우리 몸이 오른쪽으로 돈다, 왼쪽으로 돈다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문제는 여기 물만 있어야지 되는 공간에 보세요. 이거 잘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돌은 원래 여기 이 가운데 부분 이석 주머니에서 중심 추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추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이석이 첫 번째로 떨어져 나오고 두 번째로 우연히 주로 자다가 들어가는데 이쪽 위에 입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요건 후방구리관이거든요. 우리 귀 뒤쪽에 있는 왼쪽 모형인데 후방구리관에 이석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수평 방구리관에 주로 이석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돌릴 때면 이 돌이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면 이 돌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도 돌아갔는데 이 돌은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내가 30도만 돌아간 게 아니라 멈추지 않고 계속 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석이 많으면 제자리에서 10바퀴, 20바퀴, 30바퀴 돈 것처럼 심한 어지럼증이 생기고요. 이석이 적으면 약한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진 검사를 해보면 눈이 옆으로 팽팽팽팽팽팽 튀는 게 보이잖아요. 이 속도로 내가 돈다고 느끼는 게 바로 이석증입니다. 네, 사실은 이석증은 간단하게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석증이 이제 유발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이 방구리관 각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방구리관 각도에 맞춰서 고개를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 모형이니까 왼쪽으로 45도 틀어서 뒤로 눕게 되면 이렇게 돌이 잘 움직여지는 자세가 되잖아요. 이런 특정 자세를 취했을 때 어지럼증이 유발이 되거나 아니면 눈떨림이 생기는 경우에 이석증을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눈떨림을 확인하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 이석증 여러 번 걸려본 사람들 중에서는 직접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해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신데 그건 힘들고 특정 자세에서 어지럼증이 심하게 유발이 된다면 이석증이 강하게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석증이 잘 나타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특정 자세 말고 이런 이석증을 의심해 볼 만한 증상들이 혹시 다른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그 이석증을 강하게 시사하는 몇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요 몇 가지 질문이면 충분히 진단할 수 있고 진단 정확도가 80% 이상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개를 움직일 때 어지럼증이 유발되냐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그때의 어지럼증의 지속 시간입니다. 다시 모형을 보여드리면 우리가 누웠을 때 돌이 가라앉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짧으면 진짜 5초 만에 어지럼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길게 가시는 분들은 한 1분에서 2분 정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석증은 3분 이내에 어지럼증이 사라지는 게 특징이에요. 어지럼증이 생겼을 때 그 어지럼증이 한 2, 3분 이내에 가라앉느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증상은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에요. 방구리관은 주로 우리 머리의 회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자극을 받으면 내가 오른쪽으로 돌 때 자극을 받기 때문에
때문에 뭐 오른쪽으로 돈다, 왼쪽으로 돈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회전성 어지럼증을 느끼는 게 세 번째 증상인데, 항상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언제 주로 그러냐? 이석이 양이 많지 않을 때는 회전성 어지럼이 아니라 그냥 띵하거나 멍하거나 붕 뜨는 느낌의 어지럼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석증이 또 자주 생기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석이 이렇게 이 방구리관 속으로 들어가려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에서는 잘 안 들어가요. 후방구리관은 입구가 여기고요, 수평 방구리관은 입구가 여기거든요. 뒤로 누웠을 때 잘 들어가겠죠. 여기 입구가 여기 있으니까 뒤로 누웠을 때 잘 들어가고, 즉 이석증은 낮에 처음 어지럽기보다는 주로 새벽이나 아침에 처음 어지럼증을 느끼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혹은 자다가 어지러워서 깬다든지, 되게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것은 위장장애 증상이에요. 우리가 멀미할 때 토를 하는 경우 흔히 이제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지러운 감각이 있으면 위장부터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주로 이제 메스껍고 토하고, 가끔 이제 갑자기 변이 마려워서 화장실 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뇌에는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 이제 신경세포핵이랑 자율신경 신경세포핵이랑 둘이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막 흥분하게 되면 이쪽에도 영향을 줘서 위장장애, 자율신경 증상 중에 하나인 메스꺼움, 구토가 일어나게 되는데, 또 이렇게 설명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지럽다는 거는 뇌가 느끼기에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우리 뇌가 너무 뭔가 위험하다고 느끼니까 순간적으로 위에 있는 거를 다 개워내려고 한다. 그래서 메스껍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는데, 이석증 환자분들을 보면 빙빙 도는 어지러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긴 한데, 나는 어지러운 건 괜찮은데 속이 너무 울렁거려요. 하루에도 10번씩 토했어요. 그 토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고, 병원에서 저희가 검사하고 치료하는 과정은 이석을 굴려보는 과정이에요. 이석을 굴려가지고 이 이석이 어느 방구리관에 있는지, 그 다음에 치료도 이렇게 굴려야지 요 밖으로 빼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과정이 어때요? 또 어지럽고 특히 메스껍고 토하니까 그 과정을 너무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평 방구리관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베개에 누워가지고 왼쪽으로 한번 체크해보고 오른쪽으로 한번 체크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봤을 때 어지러움이 유발되느냐, 그 다음에 눈떨림이 생기느냐예요. 수평 방구리관 이제 앉은 떨림을 보면 어때요? 옆으로 튀는 눈떨림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내가 오른쪽으로 누우면 오른쪽으로 튀고 왼쪽으로 누우면 왼쪽으로 튀는 게 일반적인 수평 방구리관 이석증 양상이고, 후방구리관은 이제 방구리관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눈이 옆으로 튀는 게 아니라 위로 튀거든요. 이게 있으면 후방구리관 이석증이고, 왼쪽이 심하냐 오른쪽이 심하냐를 비교해서 어느 쪽 방구리관이 원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하게 팽대불운정 이석증이라고 해서 이석이 안쪽 깊이 들어가서, 입구가 여기인데 깊이 들어가서 요 반대편에 붙어버리는 이석증도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이하게 앉으니 눈떨림이 반대로 튑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 누웠는데 눈동자가 왼쪽으로 튀고요, 하늘을 향해 튀고, 왼쪽으로 누웠는데 오른쪽 하늘을 향해서 튀는 게 또 팽대불운정 이석증의 특징이어서 그 방향을 보면 어떤 타입인지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뭐 사실 눈떨림을 보는 것 자체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지럼증 유발되는지 체크를 해보면 되는데, 주의할 거는 이게 이석을 이제 굴려보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내가 너무 심하게 어지러운데 이걸 하다가 오히려 더 어지럽고 토하고 할 수가 있으니까, 병원에 갈 수 있으면 병원에 가는 걸 당연히 제일 추천을 드리고요. 자가 진단하는 거는 좀 심하지 않은 이석증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이석증을 몇 번 겪어봐서 내가 이석증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모든 분들이 병원에 쉽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빠서 그런 분들도 있고,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잠깐 우리나라 들어와서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가 진단하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이석증의 치료라는 건 뭐냐? 이제 물리적인 치료가 되는 거죠. 이 물리치료는 이 방향을 알고 있어야지, 위치를 알고 있어야지 아무래도 더 정확하게 됩니다. 방향을 알고 있으면 이 방향대로 머리를 이런 식으로 굴려보면 돌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움직여서 돌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움직여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빼내는 게 바로 이석 치환술, 이석 전복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알려면 당연히 방향을 알아야 되겠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치료가 좀 달라지니까. 그래서 방향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방향을 아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검사를 하고 저는 하루에 이석증 치료를 수십 명씩 하는데도 방향이 애매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또 먼저 치료해보고 방향을 다시 평가해보기도 하는데 집에서 혼자서 방향 판단한다? 이거 당연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방향 판정하는 건 원래 어렵다. 모르겠으면 사실 자가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의사로서는 더 권해드리는 바인데 또 병원 가기 너무 힘들거나 또 여러 번 재발해서 혼자서 치료하는 거에 별 부담감이 없거나 어느 정도 위험성을 인지하고 계신다면 이제 제일 의심되는 방향으로 시도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이제 그 방향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치료법이 있잖아요. 브렌다로프 운동 혹은 이석증 습관화 운동이라고 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영상 몇 번 찍어서 올려드렸어요. 이런 거를 해서 이거는 그냥 좌우로 막 머리를 이게 방울이관이라고 하면 이렇게 흔들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석이 제 위치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이석이 이제 부서지면서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그런 걸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